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의 별명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지어준 별명들이요. 저희 중학교에는 ET와 외계인이라는 독특한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영어와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은 제가 1학년 때 수업을 들어서 잉글리시 티처라서 ET라는 아주 단순한 별명이 붙었죠. 외계인 선생님은 중1 때는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왜 선생님의 별명이 외계인인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아는 선배들에게 과학생 별명이 왜 외계인이냐고 물어보면 선배들은 늘 웃으면서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다고만 했으니 제 궁금증도 점점 커져갔죠. 그러다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외계인 선생님의 모습을 묘사해 보자면 일단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한 163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체구에 유독 배만 툭 튀어나온 체형이었는데 얼굴의 잔주름과 피부를 보면 나이는 대략 40,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시력이 많이 나쁜지 렌즈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머리 모양이 특이했는데, 그러니까 양쪽 머리는 괜찮은데 유독 머리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심하게 없는 원형 탈모. 선생님 머리는 외계인보다는 철권에 나오는 헤이아치가 생각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로 외계인 같은 외모이긴 하지만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머리가 벗겨진 평범한 중년 남성의 인상이었죠. 그렇게 저는 외계인 선생님을 처음 만났고 그분의 수업을 계속 들으며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차근차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인 선생님은 수업을 하실 때는 좀 엄하신 편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수업하는 걸 좋아해서 떠드는 아이들을 혼내곤 하셨죠. 혼내는 것도 직접 때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외계인 쌤과 그다지 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수업 외 시간에는 정말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존댓말을 쓰고 아이들의 고민거리도 잘 들어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담임 선생님이 외계인쌤이라 전에 듣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외계어를 한다는 겁니다. 얼핏 듣기에도 터무니없는 소문에 정말 어이가 없었고 전 선생님에게 악감정이 있는 녀석들이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하고 그걸 흘려들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외계인쌤 반에 있는 제 친구가 교실 환경미화에 뽑혀서 저녁까지 학교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반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냥 친구를 도와주며 같이 교실을 꾸몄습니다. 외계인쌤과 다른 아이들도 남아서 교실을 꾸몄고 환경미화가 다 끝나서 집에 가려는데 쌤이 고맙다면서 차로 집까지 태워준다고 하시더군요. 차를 타고 가면 금방 집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차에 탔고 이건 차가 아니라 UFO라며 친구와 좋다고 기득거리고 있었죠. 학교에서 집이 가까웠던 아이들을 제외하고 저와 제 친구 그리고 미화 부장이 외계인쌤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화 부장인 친구를 내려주고 가는데 갑자기 외계인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은 도로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외계어를 하는 걸 말입니다. 선생님이 휴대폰에 대고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입으로 내는 소리일 뿐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제 친구 또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귀신이나 유령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 때문이 아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던 거였죠. 괜히 룸미러로 보이는 선생님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외계인 같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친구와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외계어로 통화를 마친 선생님은 당황해하는 우리를 보며 놀라냐고 물었고, 그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저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대로 교육을 해주지 못해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인 선생님 본인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언어를 쓴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의 슬픈 표정을 보니 원래 눈물이 많았던 저로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 녀석도 같이 울고 있었고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보통 사람처럼 보지 않고 외계인처럼 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셨던 겁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죠.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본 듯한 그런 시선 말입니다. 외계인. 여기서 이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세계의 사람이지 괴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순식간에 외계인으로, 비정상으로,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상한 일입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 믿기지 않는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믿기지 않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꼴통학교였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을 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꼴통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아무튼 저도 마찬가지로 보충 수업에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방학을 즐기며 놀고 있는데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우리 동네로 와서 같이 놀자. 그 말에 저는 버스를 타고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그곳에 있는 놀이터에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놀이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조그만 동네 꼬마들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학교의 추억에 잠겨 꼬마들의 숨바꼭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때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였거든요. 한 남자 꼬마아이가 술래가 되어서 숫자를 세고 있었고 다른 꼬마들은 숨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며 마땅히 할 게 없었던 저는 꼬마들이 어디에 숨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아이들은 이곳저곳 흩어져 숨었는데 자동차 뒤에 숨는 애들도 있었고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네모 모양의 상자같이 생긴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꼬마 2명이 들어갔습니다. 공간이 그다지 클 것 같지 않았는데 쑥 들어가더군요. 그 2명은 마치 형제처럼 보였고 서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하냐면 그 2 꼬마 중에 형처럼 보이는 녀석이 절 보고 웃으면서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느덧 술래가 숫자를 다 세고 다른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를 하던 아이는 가장 먼저 그 네모난 모양의 구조물로 다가갔고 그때 술래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술래에게 네모 모양의 구조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녀석이 씩 웃더니 구조물로 가까이 다가가더군요.
하지만 술래를 하던 그 아이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전 순간 놀랐습니다. 애들이 마술이라도 하는 건가? 아니면 술래가 일부러 못 본 척을 한 건가? 제가 직접 그 구조물에 가서 안을 들여다봤지만 역시나 꼬마들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튼 술래는 다른 아이들을 찾았고 전 제 친구가 올 때까지도 형제로 보이는 그 두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친구랑 놀면서 두 아이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잊혀졌고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친구와 다시 모여서 놀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 꼬마애 2명 실종됐다. 지금 난리 났다. 그때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난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솔직히 실종되었다던 두 아이가 제가 그때 보았던 그 애들인진 모르겠습니다. 그럼 실종됐다던 아이들은 어디로 간 것이며 제가 봤던 두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일은 제가 겪은 이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속된 말로 일명 꼴통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겉모습은 고등학교인데 그 안은 고등학교가 아닌 그런 곳이랄까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선배들은 교복도 없었고 아무튼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놀자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고3 초반까지는 철없이 놀기 바빴죠. 하지만 역시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점점 수능 시험이 다가오니까 하나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너무 늦었기에 아예 포기한 녀석들도 있었죠. 왜 그동안 철없이 시간만 보냈을까? 그게 너무 후회스러웠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능이 2달 남았을 때는 잠도 거의 안 잤고 학교에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끼니를 걸으며 공부했습니다. 70kg였던 몸무게는 57kg까지 빠졌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다 보니 비록 낮은 점수이긴 하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확실히 오르는 게 보이더군요. 성과가 눈에 보이니 당연히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무리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 몰골은 완전히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부모님한테 송장 같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 바로 전날. 원래 수능 전날에는 잠을 일찍 자야 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오더군요. 결국 눈만 꿈벅거리며 밤을 새고 수능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새벽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갔는데 그 고사장의 분위기가 정말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물론 저야 벼락치기 공부를 했지만 저 같은 사람 말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모두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시고 후배들은 응원을 하고 그 긴장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 당시 제2외국어 시험도 응시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좀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막상 고사장에 들어가니 이상하게 피곤함이 싹 가셨고 다른 생각은 안 들고 무조건 시험을 잘 보자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험을 보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화장실에 갔는데 눈이 충혈이 되어서 엄청 빨갛더군요. 오후 시험을 또 열심히 치르고 마지막 제2외국어 시험까지 마친 뒤 고사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누적되었던 모든 피로가 폭발해버렸습니다. 무심코 눈을 비볐는데 실핏줄이 터지면서 눈이 더 빨개졌고 눈을 못 뜰 지경이 돼버렸어요. 친구들은 제2외국어 시험을 안 치르니 먼저 갔고 저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데다가 날씨도 춥고 중요한 건 저는 그 동네 길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좀 걷고 싶더군요. 그렇게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가는
S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보였습니다. 저는 같은 동네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를 따라갔죠. 그때 저는 눈이 아파서 안경을 벗고 있었는데 난시도 심하고 시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2m 정도 거리를 두고 뒤에 붙어서 그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난시가 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을 벗으면 다른 사물들이 분신술을 합니다. 수평이 둥그렇게 보이면서 신호등 불빛이 8개로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만 믿고 졸졸 따라갔죠. 여학생이었던 그 아이는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계속 뒤에서 따라가느라 앞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부 좀 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축 처진 게 보기에 안쓰럽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따라가다가 눈이 아파서 잠깐 두 눈을 비볐는데 손을 떼고 보니 학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길로 갔나 보다 하고 시계를 보니 제가 시험장에서 나온 뒤로 무려 2시간가량 지나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도보로 5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말이죠. 2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기 위해 다시 안경을 쓰고 큰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큰 길을 찾아 나와 보니 S고등학교 주변이더군요. 그쪽 길은 잘 알았기에 거기서 쉽게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치르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S고등학교의 여학생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배회했던 곳 그 주변에서 말입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녀가 스스로 목을 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제 봤던 그 머리 묶은 여학생의 축 처진 어깨가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헛것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가엾고 안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추억 하나 없이 공부만 했을 텐데 그 공부 때문에 죽게 되다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